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교재는 230페이지입니다. 목차 02번 수익률. 자, 위험은 사금법인유 5가지는 지난 시간 공부했고요. 자, 수익률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일단 목차부터 볼까요? 3가지입니다. 목차 2번 기대 수익률. 오른쪽 페이지 3번 요구 수익률.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 실현 수익률 3가지입니다. 자, 요 3가지는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괄호 2번 수익률 나와 있죠. 자, 수익률 종류가 기대, 요구, 실현 수익 3가지입니다. 1번 기대 수익률. 다음에 요구 수익률. 세 번째 실현 수익률입니다. 그 결론은요, 기대 수익하고 요구 수익 2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2가지 집중하시고요. 하나씩 봅니다. 먼저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쉬운 말로 예상 수익률이다. 예상 수익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한 5억을 갖고 있대. 자, 5억 갖고 상가를 사야지. 월세 받으려고요. 그 상가를 사게 되면 상가를 샀을 때 예상되는 수익이 매년 20% 수익이 예상이 된다. 그럴 수 있죠. 얘가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얘는요, 다시 말하면 대상 부동산. 내가 상가를 사야지. 대상 물건 샀을 때 20%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2번째. 요구 수익률은요. 자, 요구 수익률만 나왔다면 무조건 위험을 집어넣자. 위험. 위험이 반영된 수익인데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잠시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231페이지입니다. 3번 요구 수익률은 1번 의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요구 수익률은 2줄 모두 밑줄 하세요. 투자에 대한 위험 때문에, 위험 동그라미, 위험 때문에 대상 구전에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자,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 동그라미, 최소. 반복합니다. 최소입니까? 최대입니까? 최소예요. 그래서 위험을 감안했을 때 충족될 최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출시되었어요. 최대가 아니고 최소한의 최소 수익률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는 최소한의 수익률인데요. 예를 들면 얘는요, 대상 물건 자체는 기대 수익률이고 얘는요, 대상 물건 자체가 아니고 항상 비교하자. 비교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5억 갖고 있어요. 상가를 사야지. 대상 물건 자체를 말해요. 그런데 얘를 살려가면요, 투자는 신중하게 이것저것 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상가 대신에 아파트를 살 수도 있겠지. 또는 땅을 살 수도 있고, 또는 그 코인을 살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비교할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뭘 비교하자? 비교해서 주식이다. 주식은 위험하죠. 얘는 바로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내가 상가 대신에 주식을 5억 투자하면요, 위험하잖아요. 위험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1년 동안에 10%를 먹을 수 있겠다. 위험을 반영했을 때 최소한 10% 먹어요. 얘가 최소한의 수익률, 바로 요구 수익률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상가를 산다 안 산다? 얘보다 크잖아. 훨씬 높잖아. 사겠죠?
또 결론은 뭐냐면요. 자, 최선의 요구수율보다는 기대 수익이 높아야 됩니다. 기대가 요구보다 높을 때 투자 결정입니다. 결론. 둘 중에 뭐가 더 커야 된다? 기대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단어가 늘 나오거든요. 기대가 크죠. 그러면 요거 수익률, 요거는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학교는 넣어서 요거자만 나왔다. 항상 요거는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상권이론 공부하면서 그때 크리스탈의 중심줄에 넣어서 최소 요거치 들어봤을 거예요. 최소 요거치. 요거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요거는 작아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요, 기대가 크다는 건 너무 익숙한 문장이어서 항상 말을 돌려서 묻거든요. 기대 수익률보다 요거 수익률이 작을 때 맞는 말이잖아. 예. 그러니까 클 때 하기는 너무나 쉬운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을 살짝 돌려가지고 뭐보다 뭐가 작을 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 문장을 돌릴 때 절대 빠르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항상 요거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가 20% 예상되고 주식은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상가를 사겠지. 항상 투자는요, 요거 두 개 비교합니다. 그래서 상가를 샀습니다. 샀어요. 사고 얼마 지났다? 5년 지났다. 5년. 5년 지나가지고 5억짜리를 6억에 팔 수가 있잖아. 1억 남겨먹었잖아요. 얘가 뭡니까? 처분했으니까 실현된 실현수익이요. 투자는 얘만 비교해요. 얘는 이제 처분했지. 예. 투자는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실현수익은요, 기록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항상 투자는요,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 두 가지만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때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예상 수익률인데요. 강의부터 보게 되면 네모가 두 개 있죠. 곱하기 계산 문제.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간단해요. 단어 두 개니까. 첫 번째가 확률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이것이 가중 평균의 합이다. 가중 평균의 합이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확률 곱하기 수익률의 가중 평균의 합이다. 예. 확률 곱하기 수익률. 자, 그래서 이걸로 계산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계산 문제 풀어봐야지 뭐가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계산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교재 보시면요, 교재. 교재 보시면 230페이지입니다. 자, 맨 밑에 박스 예제 있죠, 예제. 표가 나오죠. 예. 얘가 언제 기출문제입니까? 맨 끝에 보니까 19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자, 문제 봅니다. 가상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미래 조건에 따라서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을 때 뭘 구하시오? 기대 수익률은 하는 순간 기대 수익률 물었잖아요. 뭘 돌려? 확률 곱하기 수익률. 확률 곱하기 수익률. 표를 보세요, 표. 자, 표를 보시면요. 경제 변수가 발생 확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수익률 동그라미. 답이 나왔다는 생각 안 들어요? 확률 나왔잖아. 수익률 나왔잖아. 서로 곱해주면 돼. 확률 곱하기 수익률. 예. 그러면요. 자, 세 항목. 시장이 비관적이고 정상적이고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면 바로 불황이죠. 정상적이면 시장이 보통이 되고요. 낙관적이면 호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비관적일 때, 불황일 때 확률 20%, 이때 수익률 4%입니다. 시장이 보통이면요. 확률 60%, 수익률은 8%입니다. 이어서 낙관적이면 확률은 20%, 수익률 13%입니다. 그래서 예를요. 그대로 요거야.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하는가?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하자. 바로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표를 보고 불러줘요. 첫 번째, 시장이 비관적일 때 확률 몇 프로? 20%. 수익률 몇 프로? 4%.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이 보통 정상적이면 확률 몇 프로? 60%. 수익률 몇 프로? 8%요. 시장이
호황이다. 낙관적일 때는 확률 20%, 수익률 13%.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더해주면요. 뭐가 된다? 가중평균의 합이 되거든요. 가중치가 20%, 60%, 20% 다르잖아요. 이거 바로 가중평균의 합이다. 이렇게 되면 숫자가 많이 커지거든요. 한 방에 답을 구하려면요. 퍼센트끼리 곱하게 되면 숫자가 커지니까 한 쪽만 소수로 만들어주면 돼. 한 쪽만, 한 쪽만. 얘는 뭐가 되지? 0.1 곱하기 4%. 한쪽만 0.6이잖아요. 곱하기 8%. 0.2죠. 곱하기 13%. 계산하면요. 0.2 곱하기 4. 그 다음에 플러스 얘들 한 줄 쭉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8.2%가 나와요. 8.2%. 정답 4번입니다. 정답 4번. 자,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를 서서히 손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나왔다면 뭐지?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런 문제로 친다면요. 이런 문제는 자, 보통 계산 문제가 세 가지죠. 상급, 중급, 하급이다. 상입니까? 중입니까? 합니까? 이게 합니까? 하도 아니에요. 장난이지, 장난. 예. 이런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만 알아버리면 계산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원리만 알아버리면 그다지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충분히 계산 문제에 들어가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항상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확률 곱하기 수익률. 계산 문제는 언제나 A급입니다. 항상 A급이에요. 얘도요. 작년에 안 나왔어요. 2년 전 안 나왔어요. 최근에 계속 안 나왔거든요. 이제 올해부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이어서 231페이지. 자, 3번 요구수익률은요. 어이에서 두 줄 밑줄 했잖아요. 최대 수익률이다. 최소 수익률이다. 최소.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소 수익률인데요. 그럼 이번요. 위험과 수익은 상쇄 관계인데 상쇄 관계는 쉬운 말로 비례관계. 비례관계. 그러니까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지는데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알기 위해서는요. 1번, 2번, 3번 보니까 3번에 긴 박스 그 공식 비슷한 거 보이죠? 그래서 얘를요. 설명을 이제 풀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요 수익률은 위험이 반영된 최소 수익률인데 이 꼴 단어 3개 있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보통은 단어가 2개인데 한 개 더 추가하자 해서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됩니다. 여기다 합한 것이 요구수익률이다. 그래서 13회 때 이런 계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계산 문제 바로 책에는 없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위험률이 6%다. 위험 할증률이 4%다.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4%다. 요것을 몇 프로가 됩니까? 정답. 암산 얼마? 14%. 얼마나 기분 좋아. 이런 것도 기출문제니까. 예. 되시겠죠? 하나씩 풀었습니다. 첫 번째, 무위험률은요, 전혀 위험하지 않죠. 이것은 순수한 시간의 대가입니다. 시간의 대가입니다. 시간만 지나가면 보장받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정기적금의 이자, 국채의 수익률, 이런 것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보장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위험률. 다른 말로 가장 안전한 안전율입니다. 안전이요.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에 위험 할증률은요. 말 그대로 위험이 반영이 되었지. 그러니까 위험의 대가입니다. 위험의 대가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만큼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진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자꾸 고수톱이 나오네. 자, 오늘 첫 시간에 쓰리고 통장 말씀드렸죠. 저 고수톱 안 친지 참 오래됐는데 보통 고수톱 한 4명 치면 한 명은 광팔아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러니까 3명이서 치고. 근데 이 고수톱을 치다 보면 어떤 건 폐가 좋잖아요. 예. 원고 들어갑니다. 예. 한 바퀴 돌았습니다. 투고 들어가요. 그럼 원고 들어갑니다. 원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가지 점수가 있죠. 상대방이 점수 나버리면 딴 사람이에요. 위험하잖아. 예. 다음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투고 들어갑니다. 대신에 또 위험도 커지겠지. 근데 수익은 더 높아지잖아. 쓰리고 들어가죠. 쓰리고. 예. 예. 그러면 또 이제 또 따버리지. 예. 갈수록 수익도 높아지잖아. 그죠? 그냥 똑같은 거잖아. 위험이 높을수록 이런 수익도 당연히 높아진단 말입니다. 유의할 점은, 우리 시험은 이때 요 위험은요. 위험은 어떤 위험인가? 바로 체계적 위험을 가리킵니다. 체계적 위험. 자, 이해하세요. 총 위험이 아니고, 모든 위험이 아니고, 체계적 위험만 가리킵니다. 요 체계적 위험은 다음 주 공부해요. 포트폴리오에서. 여기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체계적 위험이 바로 이 위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만을 가리킵니다. 그럼 보통 요순위는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 요 두 개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자, 방금 뭐 원고, 투고, 쓰리고를 예를 들었지만은 또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예도 들 수 있겠네요. 요순위는요, 개인마다 얘가 달라요. 개인마다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저는 최선의 요소는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제가 갑자기 돈이 한 1,000만 원쯤 필요합니다. 1,000만 원. 예.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되겠지만 워낙 급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은요, 가정에 돈밖에 없어. 예. 다 부자예요, 부자. 저한테 1,000만 원 빌려주겠대. 예. 그래, 빌려주는데, 은행에 돈 빌려도 이자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은행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입니다. 은행이 빌려도 이자를 요구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돈 빌려주더라도 저한테 분명히 이자를 요구할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돈이 1,000만 원 필요해요. 그냥 빌려주는 않을 거야. 이자 얼마 내? 이자 요구하잖아요. 이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저한테 1,000만 원 빌려주면서 이자를 10% 받아야지, 20% 받아야지, 30% 받아야지, 40% 받자, 50% 받자, 오지선다. 하나만 선택하세요. 몇 프로 받으실래요? 50%요? 이 공부 왜 하는지 몰라. 그냥 사첩을 하시지, 그냥. 50%요? 몇 프로 받으실래요? 20%요? 조금 양심적이네. 몇 프로 받으실래요? 10%요? 너무 착하시다. 나왔죠, 그죠? 예. 이게 바로 서로 다르잖아, 지금. 요구수익률이. 예. 요구수익률은요, 개인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얘는 똑같아. 은행 가면 금리가 있잖아. 예. 금리가 만약에 5%라면 누가 가더라도 5% 받는 거지. 요구수익률은요,
개마다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위험이 다른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서 자, A는 10% 내세요. B는 20% 내세요. 똑같은 돈 빌려주면서 저한테 요거는 수익률이 달라졌잖아요. 이 말은 뭐지? 이건 똑같아. 적어도 은행 가면 금리 5% 잡을게요. 무위험률 5%, 얘도 5%입니다. 똑같잖아.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죠? 요거 위험할증률. 위험할증률입니다. 예. 그럼 이제 얘는 얼마가 되지? 5%. 얘는 얼마가 돼요? 15%. 이놈은 얼마가 돼요? 얼마가 돼요? 더하기 45%입니다. 예. 답이 나왔습니다.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런 수익도 높아진다. 예. 되시겠죠? 예.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입니다. 예. 사실 이거 맞긴 맞아요. 예. 제가 떼먹을 수도 있잖아. 떼먹을 봐야 세게 받아야지, 그죠? 이제 요거 수익 아시겠죠, 그죠? 예. 자, 계속해서 여기다가 예상 인플레, 얘가 뭡니까? 물가 상승. 예상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것도 위험한 거에 포함되겠지. 그런데 따로 떼어서 얘가 주어지면 얘도 포함시켜주자. 이것을 피셔 효과라고 해요. 피셔 효과. 피셔 효과이다. 피셔는요, 학자 이름입니다. 학자. 피셔는 학자가 분리해서 얘가 주어지면 추가로 더해주자. 여기까지가 바로 피셔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구 수율이 흐름이 되겠고요. 계속 연결합니다. 연결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1번은 공부했습니다. 그 메모되어 있죠. 따라서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지더라.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죠.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비례관계. 가로 되어 있어요. 네모 되어 있어요. 네모요. 비례관계. 비례관계를 똑같은 말로 상쇄관계. 상쇄. 이번도 잘 나와요. 위험과 수익이 아니고 위험과 가치입니다. 영어도 잘 나옵니다. 위험과 가치는 위험이 높을수록 가치는 반대로 떨어지더라. 그래서 괄호 네모입니까? 반비례.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를 다른 말로 상충 관계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 자, 이게 당연한 말이지.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 바로 옆에야. 큼직한 가스 충요소가 들었을 때 위험하잖아. 집값 올라가요, 떨어져요. 당연히 떨어지겠지.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문 잘 나와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관계. 지문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때 위험과 가치를 좀 더 풀어서 본다면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죠. 화살표. 이때 할인율이 땡땡 요구수익률 나왔습니까? 거기 나와 있죠. 요구수익 이꼴 할인율이다. 요구수익률이 뭘로 쓰인다? 할인율로 쓰인대요. 얘가 땡땡 할인율로 쓰인다.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공부했잖아. 앞에서 했는데 얘가 할인율로 쓰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느냐? 할인율.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할인. 앞으로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 원이 있습니다. 만 원. 현재 만 원. 1년 후
이자율이 R입니다. 이자율이 연 10%다. 자, 지금 많은 예금했어요. 이자가 10%면요. 1년 뒤에 얼마가 될까? 암산대지 얼마? 예, 11,000원. 예, 다 하는 거잖아요. 따라오셨죠? 현재 만원의 1년 후 가치가 얼마가 된다? 11,000원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할인시킨다. 할증이다, 할증. 할증시킨다, 할증. 할증시킨다. 그러면 할증시킨다. 할증의 의미는요, 미래가치 구하는 겁니까? 현재가치 구하는 겁니까? 미래가치. 할증시킨다, 미래가치 구한다, 되시겠죠? 이럴 때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10%죠. 이때 R, 얘는요, 이자율. 그러니까 미래가치 구할 때, 할증시킬 때, 이때 10%가 뭐? 이자율. 할증이 뭔지 아시겠죠? 할증의 반대가 할인이거든. 할증의 반대가. 그러면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보게 되면요. 거꾸로 1년 뒤에 11,000원이 있는데 거꾸로 같은 조건이면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까? 10,000원. 네. 그러면 1년 뒤 11,000원을 현재 가치 구한다. 얘가 바로 할인시킨다. 할인시킨다는 것은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 할인시킨다. 똑같은 말로 이꼴 현가화시킨다. 현재 가치 구한다. 현가화시킨다.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럼 이때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10%잖아. 이때 10% R을요. 이때 R을. 할인시킬 때는요. 이자율 안 부르고 할인율. 얘가 바로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자, 기억하세요. 이제 앞으로 학교로는요,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이 단어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예. 요거. 얘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할인시킨다, 무조건 무엇이죠? 현재 가치. 현가화시킨다. 이때 이자가 무슨 율? 할인율. 그러니까 이제 문제 아시겠죠? 요것은 현가화시킬 때 쓰는 이자율이다. 할인율. 이렇게 쓰네. 얘가 뭐냐? 얘가 바로 현가화시킬 때 저는 할인율을 뭘로 쓰더라? 요것으로 쓰더라 이 말입니다. 또 화살이 되어 있죠. 계속 확장합니다. 투자가치 나와있죠. 투자가치. 예, 투자가치. 어떻게 구합니까? 하게 되면 간단해요. 분자분모. 그러면 분자가 장래 기대 수익입니다. 장래 수익을, 기대 수익을 나누기 요거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장래 수익을 이렇게 할인시키면 현재 투자가치 나거든요. 장래 수익을 이렇게 요것을 할인시킨다. 이거 또 같은 말로 이거 바로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요것이 바로 할인율로 쓰인다. 얘가 분모를 말해요. 할인율. 그러니까 장래 수익을 현가화시키면 현재 가치가 나오거든. 투자 가치가. 이럴 때 요것은 다시 공부했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앞에 공부했잖아요. 네. 이럴 때,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하는 수익도 높아진다. 맞습니까?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여기까지가 몇 번? 1번. 자, 보세요. 분모가 커지면요. 얘는 커져, 작아져. 분모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거지. 얘랑 얘는 반대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대로 가치는 하락한다.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요놈이 몇 번? 바로 2번이다. 2번이다. 이럴 때 요구 수익률은 뭘로 쓰더라? 할인율로 쓰이더라.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뭘 공부했다? 할인이 뭔지, 할인율이 뭔지, 항상 뭐지? 평가화 시킬 때. 이럴 때 뭘 쓰더라? 요구 수익률. 그래서 할인율 개념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할인율. 앞으로 계속 자주 나와요. 할증은 반대말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돼. 다시 미래 가지고 한다, 할증시킨다. 현재 가지고 한다, 할인시킨다. 되시겠죠? 자, 이런 설명들이 우리 교재 231페이지 거래 2번 위험과 수익의 상시관계는요 다 풀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거래 3번요 무위험률, 다음에 거래 4번 위험 할증률. 설명 다 들었으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거래 5번 피셔 효과. 뭐죠? 예상 인플레가 포함되면 피셔 효과. 다 풀어쓴 거예요. 4번 실현 수익률은 이미 투자의 결과죠. 팔았잖아. 큰 의미가 없는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5번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 관계를 본다면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박스 있죠. 박스 봅니다. 박스 보시면. 자, 박스에서 기대와 요구 수익 관계는요. 1번 기대 수익이 클 때 투자를 결정합니다. 기대 수익이 크다는 것은요. 거꾸로 요구 수익 항상 요구는 작아야 됩니다. 이럴 때 투자를 결정합니다. 03번 넘어가요. 위험의 처리 방법. 1번 위험을 회피한다. 말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목차 2번요. 위험을 전가시킨다. 위험 전가. 자, 전가하게 되면 어떤 말이죠? 전가시킨다가 떠넘긴다. 그죠? 떠넘긴다. 그러면요. 일단 밑줄 두 개 합니다. 첫 줄 끝에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 가입 밑줄. 두 번째 줄요. 밑줄 하세요.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계약 밑줄.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화재 보험에 가입했어요. 보험 가입했어요. 가입하고 한 달 뒤에 불이 났어. 책임은 내가 집니까? 보험회사 집니까? 보험회사. 그러니까 보험회사에게 책임을 떠넘겼잖아요. 정가. 바로 위험의 정가입니다. 보험 가입. 다음에 물가 상승만큼 자 임대료 인상한다. 임대인 갑이 있고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을이 있대. 서로 계약 체결하죠. 근데 앞으로 계속 물가가 올라갈 거래요. 인플레이션. 여러분이 집주인이면요. 임대료를 이만큼 올리겠다, 내리겠다. 당연히 요만큼 올리겠지. 임대료를 올리는 만큼 뭐가 됩니까? 임차인한테 정가 떠넘겼잖아요. 떠넘기는 게 정가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회사에게 정가시켰고 물가만큼, 물가 인상만큼 임대료 올렸다? 임차인에게 떠넘긴 거죠. 바로 위험을 정가입니다. 3번요. 위험 축소 통제. 뭐 1번, 2번, 3번 있는데요. 3번이 빈출, 3번요. 3번을 꼭 알아야 됩니다. 3번이 민감도 분석, 똑같은 말로 감흥도 분석인데 민감도 분석, 감흥도 분석이다. 자, 민감도 분석은요. 자, 얘만 잘 따라오시면 그냥 정리가 돼요. 민감도 분석입니다. 민감도 분석은 바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말해요. 자, 인풋은 투입하는 거죠. 인풋. 그래서 뭘 투입할까? 인풋. 위험입니다. 위험을 투입했다? 인풋이 되고요. 그 결과 산출, 아웃풋입니다. 아웃풋이 바로 수익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순년가예요. 순년가. 순수익이 현재 가치 순년가입니다. 위험을 투입하니까 순년가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 이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민감도 분석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빌라를 신청합니다. 빌라. 근데 빌라도 사업이죠. 돈 벌어야 됩니다. 빌라를 지었는데 항상 뭘 따져봐? 얘를 따져봐야 되지.
빌라를 짓는데 위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 짓고 안 나가면 어떡하지? 공실. 이거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심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꾸 물가가 올라가면서 막 전부 다 인상이 되잖아요. 인상. 그러니까 이제 경비가 상승이 된 경비. 경비는 3분 돌리니까 2번은요, 세금이 올라, 세율. 세금이 자꾸 올라간대요. 세 번째, 경비. 세 번째, 경비도 인상이 된다. 뭐, 등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들으면서요. 여기서 똑같이 1% 상승, 1% 상승, 1% 상승. 똑같잖아. 얘를 투입합니다. 1%씩. 근데 결과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결과는요. 공실이 1% 증가되었더니 두 번째. 얘는요. 그 결과 순정가, 순수기 현재 가치는요. 순정가는 1%가 아니고요. 무려 3%가 뚝 떨어진대. 3%가. 다음에 세율을 1% 투입시켰더니 순정가가 2% 감소가 된대요. 경비가 1% 상승을 투입시켰더니 순정가는 1% 감소가 된다. 반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반응이 다르다. 민감도가 다르다 말입니다. 가장 민감한 반응은 1번, 2번, 3번 셋 중에 뭐? 1번. 공실이죠. 얘는요, 가장 민감도가 크죠. 민감도가 크다. 민감도가 크다는 것은요, 더 위험한 겁니까? 덜 위험한 겁니까? 더 위험해요. 결론 나왔죠? 민감도가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한 투자가 된대요. 결론, 얘가 가장 민감하니까 앞으로 빌라 사업자가요. 빌라를 짓게 되면 민감 분석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장 크니까 앞으로 공시가를 특별히 조심하자. 얘가 민감도 분석입니다. 되시겠죠? 여기까지.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교재 보여요. 교재 보시면. 1번 어입니다. 세 번째 줄. 민감도 분석이란 네 번째 줄 내려가죠. 네 번째 줄 밑줄 아세요? 어느 한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 얘가 바로 위험을 말해요. 위험.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 그 투자 안에 순현가는 어느 정도 변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것 밑줄. 설명 다 들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2번 내용 봅니다. 내용은요, 니은번 한 줄 그대로 출제됩니다. 밑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순현가 변동은 심하게 되고 더 위험한 투자로 평가된다. 다 따라오셨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시험은요, 시험 빈출되는 것만 밑줄에 있거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다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때 위험을 투입하니까 순현가가 반응하잖아요.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 또는 감흥도 분석이죠. 얘가 뭐라고 했다? 얘가 뭡니까? 요거. 이런 문장이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이에요. 근데 얘를 장난칩니다. 장난쳐요. 어떻게? 흡수율 분석 틀렸지. 딴 거 모르, 딴 거. 지금 밑에 친구 말고도 이런 걸 좀 거꾸로 뭘 묻지? 이러한 것을 흡수율 분석이다. X. 민감도 분석입니다. 그럼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 04번요. 투자가치와 시장가치입니다. 투자가치와 시장가치. 자,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잘 따라오세요.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책을 정리할게요. 투자가치 와 시장가치. 자, 제목 맞죠? 투자가치와 시장가치 맞죠? 그럼 적어줘요. 투자가치에다가 적어줍니다. 주관적 가치. 주관적 가치. 제목에다가 적어줘요. 시장 가치에다가 객관적 가치. 얘가 뭐냐?
오늘 새벽 KTX 타고 올라오는데요. 가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필통을 두고 왔어요. 필통을. 두고 와서 마음이 좀 허해가지고 필기도구 없잖아요. 존여 딱 내리면 그 다이소 있는 거 아시죠? 다이소 있죠? 예. 그 제가 단골 가게거든요. 단골집이에요. 아침에 딱 도착하니까 9시 한 15분 됐더라고요. 9시부터 문 여니까 거기 가서 제가 사왔어요. 뭘요? 요거요. 필기도구. 얘는 삼색 볼펜입니다. 근데 세상에 두 자루에 1,000원이에요. 두 자루에. 두 자루 1,000원. 이거 얼마나 쌉니까? 근데 이거 너무너무 잘 나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삼색 펜이거든요. 그 교보문 거 비싼 데 가가지고 그 일찍 그런 거 사더라도 이것보다 못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마음이 동해가지고요. 한 개 더 사버렸어. 이거는 살 게 아닌데 이거 샀어요. 얘가 뭐냐면요. 이건 뭐 같아요? 얘가 샤프인데요. 이거 잡으면요. 가벼워. 예. 가볍고 이 촉감이 착 달라붙거든요. 이거 보면 색깔도 또 안에 주황색 들었고 너무너무 이쁜 거야. 만지니까 나 이런 샤프 처음 봤어요. 와, 세상에 이렇게 실용적이고 이쁘고 디자인 좋고요. 다음 주 또 살 거예요. 예. 오늘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쉬는 시간마다 써보고 있거든요. 예. 저는 샤프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저는 겨우 요거 샀을 뿐인데 요거 얼마? 1,000원. 얘는요 고급이야. 근데 샤프 심도 들었고요. 얘는요 비싸. 2,000원요 2,000원. 예. 합 얼마? 3,000원. 단지 3,000원만 샀을 뿐인데 저는 오늘 요거 때문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저는 순수하죠. 그래서 겨우 요거 샀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아침부터 다 가진 것 같아 그냥. 예. 이 세상을 저를 막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루를 행복하게 그냥. 예. 근데 정말 이 샤프 보니까 볼 때마다 이뻐가지고 막 예. 저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요 볼펜만 살 거를 1,000원. 예. 너무너무 이쁜 샤프 합쳐가지고 얼마? 3,000원요.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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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가실까요? 시장 가실까요? 자, 힌트. 자, 얘는요, 다이소 물건이잖아. 누가 사더라도 얼마? 3,000원. 누가 사더라도 객관적으로 시장 가치. 시장 가치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사면서 이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살면서 미치고 환장한다 했잖아. 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개인 주관적 가치가 크다, 작다? 너무너무 커, 그냥 이게. 예. 쉽게 말하면 3,000원인데 저한테는 10,000원씩 가치가 돼요. 아니면 5,000원도 좋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이럴 때 뭐 하죠? 투자, 결정. 끝났어요. 2개 나왔다. 항상 투자라는 것은요, 시장 가치가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커야 됩니까? 투자 가치가 커야 됩니다. 예. 같아도 살 수 있어요. 같아도 돼요. 근데 거꾸로 작아버리면 얘가 1,000원밖에 안 돼요. 예. 쳐다보지도 않겠지. 되시겠죠? 예. 따라서 결론 나왔습니다. 예. 제목 다 보시고 이걸로 공부 끝이야. 끝.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커야 된다? 투자 가치가 클 때. 그러시면 기초문제 분석하면 빙글빙글 돌려서 물어. 왜요? 작은 놈은 뭐 작은 놈은. 그러면 작은 문장은요. 투자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작을 때 투자 결정하면 맞는 말이죠. 예. 우리 시험은 항상 이런 관계에서 돌려가지고 작은 걸 자꾸 묻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문장에 속지 말래 말입니다. 예. 되시겠죠? 예. 여기까지. 예. 그러면 이때 투자 가치를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투자 가치.
그 투자 가치는요, 장래 기대 수익을 요구수익률로 할인시키면 현재 투자 가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요구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잖아.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위험과 투자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았으니까 지금부터 자 문제 보고 확인해요. 교재 보고. 235페이지 1번 투자 가치. 또 가면 2번 내려가요. 투자 가치는 첫 줄 끝에 보시면 밑줄 하세요. 주관적 가치 밑줄. 주관적 가치. 3번 두 줄이죠. 3번. 모두 밑줄 하세요. 투자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할인율로 요구수익이 사용된다. 그러므로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커지지만 위험이 클수록 가치는 하락한다. 요거잖아. 투자 가치 구할 때 요구수익은 할인율로 쓰는데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커지지만 위험이 클수록 반대로 가치는 하락한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박스 공식 있죠. 박스 공식. 요거지 요거. 투자 가치 이꼴 수익, 기대 수익. 분자가 뭐지? 기대 수익. 그럼 분모가 뭡니까? 요구 수익률. 얘가 뭐지? 할인율. 목차 2번 내려가죠. 시장 가치. 자, 시장 가치는요. 또 가면 2번 내려가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밑줄입니다. 객관적 가치 밑줄. 객관적 가치. 그리고 시장 가치 공식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다음에 3번 양자의 관계는요. 요거잖아요. 이거. 뭐가 더 커야 돼요? 투자세가 클 때. 그래서 3번 보게 되면 3번 투자 결정. 그러면 1번 보게 되면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투자가 이루어진다. 밑줄. 예.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05번 내려가요. 자, 위험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데요. 자, 의에서 항목 4개 있죠. 1번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돼요. 1번. 1번 지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려운 문장 아니에요. 쉬운 문장입니다. 자, 밑줄 하세요. 기대의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안이 있을 경우 둘 중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덜 위험한 쪽을 선택하려고 한다. 당연한 말이죠. 덜 동그라미, 덜. 그러니까 수익이 똑같은 두 개 안이 있다면 사람들은 둘 중에서 덜 위험한 걸 선택한대. 이것을 또 밑줄 하세요. 위험 혐오적 밑줄. 위험 혐오적. 상식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는요. 수익이 똑같으면 둘 중에서 덜 위험한 걸 선택한대. 이걸 뭐라고 부른다? 위험 혐오적. 다른 말로 위험 회피형이죠. 예. 누구나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뭘 선택하지? 덜 위험한 걸 선택하지. 덜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전혀. X 틀리면 돼. 둘 중에서 덜 위험한 걸 선택하지 전혀 위험하지 않은 걸 선택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둘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걸 선택한 것을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3절 포트폴리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위험 수익까지 봤고. 자, 여러분들 다음 주는 설 연휴잖아요. 설 모두 잘 쉬시고 6월 첫 주에 이제 투자 나머지 다 보겠는데요. 다음 주까지가 꽤 길죠. 그죠? 예. 그때까지 제가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 이제 많습니다. 많을 때 요거요. 예? 요거요. 예. 다이소 가서 종이 사시지 마시고 뭘로? 코팅된 거든요. 딱 처럼만 하시면 정말 다 붙이고도 남거든요. 만들면 1년 동안 정말로 효율적입니다. 시간 절약이 돼요. 예. 아시겠죠? 예. 꼭 책 잘 만들어 주시고 설 잘 쉬시고 2월 초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